안녕하십니까, 이진영입니다.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2021년 2회 시행했던 문제, 우리 첫 번째 과목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GNSS에 대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측지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측지학이란 지구 내부의 특성, 지구 형상, 운동을 결정하는 특성, 이게 측지학이 맞겠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상 점 간의 상호 위치 관계를 결정하는 학문이다. 지구 표면상의 점 간의 위치 관계,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측량학과 더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측지학에 대한 내용으로 흠잡을 데 없는, 틀림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나 조사 혹은 항로 등의 측량은 평면 측량을 실시한다. 항로 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평면보다는 이제 측지학적 측량, 대지 측량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평면 측량은 뭐냐면 지구 표면을 평면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건데, 평면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각 변동이라든지 거시적인 어떤 그런 변동이라든지, 항로 같으면 어때요? 지구가 지금 비행기가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건너갈 때 태평양을 관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빨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거시적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로로 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측지 측량은 지구의 공류를 고려한 정밀한 측량이 된다. 그렇죠? 지구의 공류를 고려해야 된다. 측지 측량, 대지 측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측지학은 지구의 특성 결정을 위한 물리학적 측지학과 물리 측지학과 위치 결정을 위한 기하 측지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물리와 기하,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자주 출제됐던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물리학적 측지학은 운동이나 지구의 특성적인 그러한 부분을 다루는 거다라고 한다면, 기하학적 측지학은 상호 위치 관계 같은 것, 그렇죠? 3차원적인 위치 관계를 다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혹시 선택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라인X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시 잘못된 것을 골라야 된다. 두 번째, 라인X는 GNSS 수신기 기종에 따라 기록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죠? 수신기의 기종이 다르게 된다면 기록 방식, 어떤 내용이 달라질 건 없지만 어떤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를 통일하기 위해 만든 표준 파일 형식을 라인X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죠. 틀린 것을 골라야 되는데, 두 번째, 헤더 부분에는 관측점명이나 안테나의 높이, 관측 날짜, 수신기명 등 파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헤더 부분에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맞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라인X 파일로 변환했을 때 자료 처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가 편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가 아니라, 편집이 가능하니까 어떤 변환 파일의 어떤 포맷 같은 것들이 기록 방식이 다른 것을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거리와 반송파 관측 데이터를 모두 기록하게 된다. 그렇죠? 의사거리나 반송파 코드 방식과 그 다음에 전파에 의한 반송파 모두를 다 기록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3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는 UTM 좌표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세 개가 맞고요. 나머지는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도를 횡축으로 하고 자전축을 종축으로 한다. 그러니까 UTM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위 80도, 남위 80도. 그렇죠? 북위 80도와 남위니까 S가 되겠죠. 남위 80도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제 적도가 횡축이 되는 게 맞고요. 자전축이 종축이다라기보다는 자전축 경도하고 위도의 경우,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전축이라기보다는 좌우선을 종축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써주셔야 맞겠죠. 적도가 횡축이 되는 건 맞고요. 좌우선이 종축이 된다. 자전축이 아니라는 것. 이게 이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자전축으로 되는 거 아니야? 회전축으로 이제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좌우선을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도는 이제 6도 간격으로 총 60개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구를 회전 타원체로 보고 지구 전체를 경도 6도 60개 구역, 위도 8도씩 20개 구역으로 나눈다. 지금 방금 그림으로 그렸던 내용입니다. 각 종대의 중앙좌우선과 적도의 교점을 원점으로 한다. 자, 이 교점을 원점으로 하게 되겠고요. 횡메르카토르 투영법을 한다. 그래서 UTM 중에 TM이 T는 트랜스버스, M은 메르카토르, 횡방향 메르카토르 투영을 했다. 근데 이제 유니버설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니버설한 TM을 구축을 했다. 그래서 등각 투영을 한다라는 것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84도 북쪽의 이북과 80도 남쪽, 그러니까 남이 80도 이하와 북이 84도 이상, 80도 혹은 84도 이상의 지역은 국제 극심 입체 좌표, 그러니까 UPS, 폴라 스테레오,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UPS라고 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는 설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송파 모우정수가 포함되지 않은 관측치는 뭐냐. 그래서 GPS의 데이터를 각각의 1중차냐, 단일 차분이냐, 2중차냐, 3중차냐에 따라서 무차분 위성은 이제 뭐 이런 오차의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중차를 했을 때 모호정수까지 우리가 소거해 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일 차분 같은 경우는, 단일차나 2중차 같은 경우는 수신기 한 대 내지는 수신기 한 대를 가지고 위성 2대의 정보를 수신을 하거나, 혹은 2중차분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수신기가 2대고 위성을 한 대로 관측을 하거나, 이런 조합으로 수신기의 시계오차 내지는 위성의 시계오차를 소거해주는 방법이 단일 차분이라고 한다면, 2중차분은 수신기도 2대고요. 위성도 2대의 조합을 가지고 위성 시계오차하고 수신기 시계오차를 동시에 이제 소거해주는 방식이 2중차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3중차분도 똑같은 그러한 구성인데 시간차를 둬서 이 똑같은 조합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차에 의한 위성 시계와 수신기 시계 오차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시간차의 관측을 통해서 모호정수까지 소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차분 방법, 그거를 이제 3중 차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호정수까지 우리가 소거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3중 차분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뚝뚝 떨어지네요. 자, 5번, 우리나라 지형도에 사용하고 있는 평면 좌표의 투영법은 뭐냐? 우리 앞에서 UTM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UTM이 유니버설 트랜스버스 메르카토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평면 좌표는 이제 TM 투영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횡 메르카토르 투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지구를 이제 원통에다가 가둬서 내부에서 이제 광원을 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원통을 돌려놓죠. 횡방향으로 돌려놓고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등각에 대한 등각 횡 원통 도법으로 인해서 도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 직교 좌표를 4개를 얻게 되는 거죠. 서부, 중부, 동부, 동해. 그래서 4개의 평면 직교 좌표에 대한 원점의 위치 관계,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몇 개가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에 자주 출제됐던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등각 횡 원통 투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